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치부연 원장입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종아리나 발목을 드러내는 이 반바지나 치마를 입을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요. 종아리 발목 관리를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가 사실은 제일 고민이어가지고 알 있잖아, 알. 나 진짜 알 왜 이렇게 크니? 자, 그런데 보통 종아리 보톡스라고 하면요, 종아리 알통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매끈해질 수 있도록 종아리 알통에다가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보다 더 아름다운 다리 라인을 위해서는요, 종아리 알뿐만이 아니고 발목까지 가늘어졌을 때 다리 라인이 더 예뻐질 수가 있는데요. 이 발목까지 가늘어지는 보톡스 시술을 위해서는 디자인 방법이나 시술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발목까지 가늘어지는 보톡스 시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종아리 근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종아리 알통이라고 하죠. 이 종아리 알을 만드는 근육의 이름이 바로 장단지근입니다. 자, 그런데 장단지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안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만드는 내측 장단지근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외측 장단지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겉에 있는 장단지근을 젖히면 그 안쪽으로 지나는 근육이 있는데요. 자, 이 근육이 바로 가자미근입니다. 네,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근육이요, 바로 가자미근인데요. 이 근육을 잘 잡아야 발목까지 가늘어지는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종아리 알통이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톡스를 이 장단지 근에만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원장님 보톡스 시술한 다음에 발목이 두꺼워졌어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톡스의 원리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근육은요, 많이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커지는 특성이 있고요. 왜 아령하면 팔 근육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자, 반면에 근육을 안 쓰면 그 부위의 근육은 쪼그라드는, 얇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깁스를 한 다리를 보면요, 몇 주 동안 깁스를 해서 힘을 못 주니까 나중에 깁스 풀면 그쪽 다리만 얇아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톡스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리 근육의 경우에 우리가 계속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계속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계속 써야 하는데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행에 장애가 생길까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아리의 근육 종류가 워낙 여러 층으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보톡스로 주사를 놓아서 줄이는 부분은요,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알통이나 발목 등 이 튀어나온 겉에 있는 근육에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를 놓아도 보톡스가 주사되지 않는 다른 부위의 근육이 일을 하면서 걷기나 뛰기 등 운동이 다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알통이 많은 분이라서 장단지근에 보톡스를 많이 놓았단 말이죠. 그럼 보톡스가 들어간 장단지근은 근육이 작아질 텐데요. 그런데 보톡스가 들어가지 않은 가자미근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문제를 다시 살펴볼게요. 종아리 알통이 너무 발달을 해서 장단지근에 보톡스를 많이 맞았더니 발목 근육이 커졌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계속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걷고 뛰고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종아리 근육이 쓰여야 되는데 장단지근은 보톡스로 이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보톡스가 주사되지 않은 가자미근과 같은 근육이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자미근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발목 쪽에 있는 가자미근이 발달하면서 발목이 불룩 올라오는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상성 비대라고 합니다. 자, 보톡스를 맞아서 종아리 알통은 줄였는데 대신 발목이 굵어지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발목도 함께 가늘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자미근도 함께 잡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원장님, 저는 발목 근육은 정말 없어요. 알통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하지만 그런 분도요, 이 발목 근육을 예방 차원으로 함께 잡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보상성 비대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걷고 운동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성으로 발목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술을 할 때 발목 근육까지 같이 잡아주는 것이 팁입니다. 자,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발목 근육을 너무 강하게 잡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행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으로 적당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걸음걸이 습관이 다 다르고요. 또 주로 쓰는 종아리 근육도 다르고 또 근육을 쓰는 힘도 다 다르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목 근육을 미리 잡아 놓아도 어느 부분은 잡혔는데 어느 부분은 좀 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걸으시고요. 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자,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근육을 한 번 더 잡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종아리 보톡스는 1차 시술을 하고 한 달 후에 남아있는 근육을 한 번 더 잡아서 좀 더 매끈하게 라인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모두 보톡스 시술을 해서 잡으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슬림해지는데요. 자, 발목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목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랫부분이죠. 그래서 부종이 중력의 방향으로 가장 많이 축적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종이 계속해서 방치가 되면요, 이것이 부종형 셀룰라이트라는 살로 변형이 되거든요. 따라서 진단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발목이 근육만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부종과 살이 같이 있는 경우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만약 부종과 살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체외 충격파로 부종 치료를 하고, 또 지방 파괴 주사로 지방 볼륨까지 같이 줄여주시면 더 슬림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종아리 보톡스 발목까지 가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나의 종아리 발목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시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